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왕 문무왕이 숨을 거뒀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며 동해 바다 한가운데 수중릉에 잠들었고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무대 뒤편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돌 위에 새겨진 글자들, 오래전 땅속에 묻혀 잊혀진 비문 조각들이 발굴되면서 교과서 어디에도 없던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우리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중앙아시아의 초원을 달리던 유목민족, 흉노족의 세계로. 오늘 저는 이 미스터리한 비문의 흔적을 따라 신라, 김씨 왕족의 뿌리를 둘러싼 놀라운 역사적 가설을 여러분과 함께 추적해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서울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오래된 땅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된 비석 조각들.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돌처럼 보였지만 전문가들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문무왕의 비문, 즉 왕의 일대기와 업적을 기록한 거대한 비석의 파편들이었습니다. 비문의 전체 내용은 이미 일부가 유실된 상태였지만 남아있는 글자들을 조각조각 이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원 과정에서 학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름 두 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투후, 또 하나는 성한왕. 삼국사기도 삼국유사도 그 어떤 역사서에도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라의 왕이 자신의 공식 비문에 기록으로 남겼다면 이 인물들은 분명 문무왕 본인과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한반도를 벗어나 머나먼 중국 대륙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투후라는 칭호를 가진 사람, 역사 기록을 샅샅이 뒤지자 마침내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김일제. 기원전 2세기경 중국 한나라 시대를 살았던 인물로 그는 원래 흉노족의 왕자였습니다. 흉노는 오늘날의 몽골 고원과 중앙아시아 일대를 지배하던 강력한 유목 민족입니다. 그들은 기마 전술로 중국 한나라를 끊임없이 위협했고 한나라는 수십 년 동안 이들과의 전쟁으로 국력을 소진했습니다.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린 김일제는 포로로 붙잡혀 한나라의 궁중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흉노 왕자는 한나라 궁정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과 충성심으로 한무제의 신임을 얻었고 급기야 황제를 암살하려는 역모를 직접 막아내는 공을 세우기에 이릅니다. 한무제는 그 공로를 높이 사 그에게 투후라는 제후의 자귀를 내렸습니다. 성도 하사받았는데 바로 금을 뜻하는 김씨였습니다. 흉노 왕자 출신이 한나라 조정의 핵심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수백 년 동안 한나라 땅에서 김이라는 성을 이어갔습니다. 연구자들은 단순히 역사서에서 이름을 찾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중국 감숙성 무이시, 황량한 고비 사막 가장자리에 위치한 이 도시에는 놀랍게도 지금도 김일제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 존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천 년 전 조상의 이야기를 현재형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그 집성촌의 이름에도 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묘한 감동을 줍니다. 역사책 속 한 줄짜리 인물이 아니라 실제 후손들이 살아 숨쉬며 조상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 사람들의 얼굴에서, 이야기에서 역사는 비로소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중국 땅에 정착한 흉노의 후예 김일제, 그의 후손이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반도의 신라 왕조와 연결되는 것일까요? 그 연결고리가 바로 비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미지의 인물, 성한왕입니다. 문무왕 비문에 복원된 내용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문무왕의 15대조가 바로 성한왕이라는 것. 15대조면 단순히 먼 조상이 아닙니다. 왕가의 공식 계보에 정확하게 이름이 박힌 직계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성한왕이라는 이름, 한국의 역사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김씨의 시조로 김알지가 기록되어 있고 알지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이런 식으로 계보가 이어지지만 성한왕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문무왕은 왜 공식 비문에
역사서에 없는 조상의 이름을 새겼을까요? 연구자들이 주목한 건 이름의 발음이었습니다. 성한, 한자로는 별성의 한나라 한. 이 이름을 당시 신라의 언어 혹은 고대 한반도의 발음 체계로 읽어보면 수로, 수리 혹은 소호에 가까운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흉노족의 왕을 가리키는 호칭 중에 유사한 발음이 등장합니다. 단순한 언어적 유사성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 하나를 중심으로 역사의 여러 파편들이 맞물리기 시작했고 그 퍼즐의 그림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흉노족과 신라 김씨 왕족 사이의 연결고리를 추적할 때 금이라는 개념은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흉노족은 금을 단순한 귀금속이 아닌 신성한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그들은 황금으로 만든 인형, 즉 금인을 제사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금인에게 제를 올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 신탁을 구했습니다. 금은 흉노에게 있어 하늘과 인간을 잇는 매개체였습니다. 이제 신라의 건국 신화로 눈을 돌려봅시다. 신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는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신화에 따르면 한 신하가 숲속에서 빛나는 황금 괴짝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아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아기에게 붙여진 성이 바로 금, 이름은 알지. 황금 상자에서 태어난 왕족의 시조. 흉노의 금인 숭배 문화와 이 신화 사이의 닮음새가 단순한 우연일까요? 게다가 신라는 황금의 나라로도 불렸습니다. 경주 일대에서 출토된 수많은 금관, 금제 장신구들은 고대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고 화려합니다. 신라의 금 문화는 중국이나 고구려, 백제의 그것과도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그 독특한 금 문화의 뿌리가 흉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강력한 물적 증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적성목곽분입니다. 경주에 가면 거대한 언덕 같은 고분들이 즐비합니다. 대릉원의 천마총, 황남대총 같은 무덤들. 이 무덤들을 발굴해보면 특이한 구조가 나타납니다. 나무로 만든 커다란 곽, 즉 목곽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돌을 산처럼 쌓아 올린 뒤 다시 그 위에 흙을 덮어 봉분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적성목곽분의 구조입니다. 이 무덤 구조 어디서도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흉노의 고분 구조와 거의 동일합니다. 몽골 고원과 시베리아 일대에서 발굴된 흉노족의 무덤들을 보면 목곽 위에 돌을 쌓고 봉분을 올리는 방식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유사성을 처음 발견했을 때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것입니다. 이 적성목곽분은 한반도 안에서도 신라 고분에서만 발견됩니다. 고구려의 무덤 구조도 아니고 백제의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신라, 그것도 특히 경주 김씨 왕족의 고분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형식입니다. 만약 이 무덤 문화가 흉노로부터 전해진 것이라면 흉노의 피가 신라 왕족에게 흘렀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황당한 가설이 아닙니다. 이 모든 단서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문무왕 비문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비문을 역사의 블랙박스라고 부릅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를 복원해 진실을 추적하듯 문무왕 비문은 우리가 잊어버린 신라 역사의 진짜 목소리를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존 역사서들이 후대에 기록되고 편집되는 과정에서 지워진 것들, 혹은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들, 그 빈칸을 비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아직은 가설입니다. 흉노의 후예가 한반도까지 이동해 신라 왕조를 세웠다는 주장은 역사학계 내에서도 논쟁이 분분합니다. 결정적인 유전학적 증거나 문헌 기록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 한 이 이야기는 확정된 역사가 아니라 탐구 중인 가설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설은 새로운 역사 연구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문무왕 비문의 파편을 처음 발견했을 때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돌을 들여다본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완성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땅속에 아직 묻혀있는 비석 조각들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어딘가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흉노의 왕자로 태어나 한나라의 포로가 되고
결국 황제의 신임을 얻어 김이라는 성을 하사받은 김일제. 그의 후손 중 누군가가 수백 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건너 한반도에 도달했고 그 땅에서 새 왕조를 열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신라의 황금 왕관 아래에 흉노 초원의 바람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이 탐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일깨워줍니다. 역사는 한 민족, 한 지역, 한 시대에 고립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인류는 언제나 이동하고 섞이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한 흐름 속 어딘가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문무왕 비문의 돌 조각 하나가 우리를 흉노의 초원으로, 한나라의 궁정으로, 그리고 다시 경주의 황금빛 고분으로 이끌었습니다. 역사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